자, 성종의 편찬 사업 볼게요. 배경 지식 첫 번째로 성종에서 성을 이룰 성이라고 생각하셔서 아, 집대성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성종에서 성을 성질내다. 그래서 성질내는 아이콘이다. 이 두 개의 특징을 제가 부여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편찬 사업 책들 연결해 볼게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죠. 그러면은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고요. 법전을 집대성해 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국대전이 법전의 집대성이면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동국통감 볼게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당시까지의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텍스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국이 동쪽 나라, 중국 기준으로 동쪽 나라, 조선이죠. 동쪽 나라의 역사를 통이 통째로 보다, 통째로 감이 볼감이에요. 통째로 보다. 그래서 동국, 동쪽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보다. 그래서 통째로 봤으니까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조선 초기였으니까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당시까지의 역사를 통째로 봤다. 그럼 역사를 집대성해 놓은 거죠.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저자가 서거정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동국통감은 이렇게 제 임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축구선수 이동국이에요. 동국이 통은 아플 통이에요. 통증할 때. 이동국이 아프게 감은 깨달을 감. 아프게 깨달았다. 축구선수 이동국이 통감, 아프게 깨달았어. 뭘 아프게 깨달았냐?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축구선수 이동국이 군대 가야 된다는 걸,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그럼 군대 가야 한다. 굉장히 성질나겠죠. 그래서 성질난다 해서 성질나는 아이콘 성종,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좀 더 스토리를 말해보면 이동국은 예전에 18살에 국대 선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였는데 좀 게으르고 몸싸움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국대 감독 히딩크였는데 이게 좀 게으르니까 선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2002년 월드컵 성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들은 다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국대를 못했던 이동국은 군대를 가야 되는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4강 승부차기에서 다른 선수들은 다 넣었어. 근데 이영표가 키커로 나왔는데 이영표가 찬 게 골퍼스트를 맞고 나왔어요. 그때 네티즌들이 그 슛에 대해서 이영표의 동구가 군대 가라 슛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동구가 군대 가라 슛.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지금 슛 찼는데 골퍼스 맞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동구가 군대 가라 슛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국이 이렇게 군대를 가더라. 자, 동국통감은 이동국이 아프게 깨달았다. 뭐를?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거라서 꺼져에서 서거정, 꺼져. 이걸 연결을 하시고요. 군대 가니까 굉장히 성질나겠죠. 그래서 성질난다 해서 성종. 이렇게 동국통감에서 저자 서거정과 성종 연결하시면 돼요. 자,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을 노사신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동국여지 승남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동국, 축구선수 이동국은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남자다. 이렇게 텍스트를 해석을 하면, 물론 저 이동국 선수랑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냥 암기를 위해서 이동국은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남자다. 그럼 성질낸다고? 그러면 성질내는 아이콘 성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자, 저자가 노사신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노사신을, 노가 노라고 생각하고 사신을 앞뒤 거꾸로 하면 신사가 되죠. 젠틀맨. 그래서 그러면 노사신은 신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동국이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남자야. 그럼 당연히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면 신사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동국이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 그럼 신사 아니지 해서 노사신까지 연결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동국여지승남이 어떤 책이냐, 세종 때 신참팔도 지리지라는 지리지를, 관찬지리지를 최초로 만들었죠, 세종이. 그리고 성종 때 팔도지리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신참팔도지리지가 더 나중에 쓰였을 것 같잖아요, 팔도지리지보다. 근데 신참팔도지리지가 더 먼저 쓰여져서 세종 때, 성종 때 팔도지리지라는 게 있고, 여기다 동문선 두 개를 합쳐서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이 편찬됐는데, 그게 바로 성종 때고요. 자, 편찬 사업의 집대성 탑3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전을 집대성해 놓은 게 경국대전, 역사서를 집대성해 놓은 게 동국통감, 그리고 지리서를 집대성해 놓은 게 동국여지승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대성한 책들은 다 성종 때 쓰여졌더라. 자, 성종 때 국조 오레이라는 책을 신숙주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이 국조 오레이는 뭐냐? 이 모든 예법, 5가지 예법을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법을 총 정리해? 집대성했네? 그럼 집대성 아이콘 성종. 이렇게 해서 국조 오레이가 성종 때 책이다.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레의 5개가 뭐냐? 길래, 흉내, 가래, 빈내, 국내가 있어요. 길은 길하다 할 때 길이에요. 그래서 제사 같은 의식 예법, 의식 관련된 예법이고, 흉내는 가슴 흉이에요. 가슴 아픈,
그래서 상과 관련된 상과 관련된 예법이고요. 가래에서 가는 아름다울 가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에서 결혼 관련된 예법이 가래고, 빈내는 손님 빈이에요. 그래서 손님과 관련된 예법, 그래서 사신 접대 관련된 예법이고, 군례는 군이 있으니까 군대 의식 관련된 예법이에요. 여기서 딱 말을 들었을 때 헷갈리는 게 길례랑 가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텍스트만 보면 이 길례가 제사 등과 같은 의식에 대한 예법, 가래는 결혼과 관련된 예법. 이게 헷갈리니까 가래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야, 너 제발 좀 시집 가래. 이렇게. 그래서 시집 가래에서 시집 가래를 연상하시면 가래는 결혼과 관련된 예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국조 오레이가 신숙주라는 사람이 썼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국조를 국가 쪼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의 쪼다 이런 얘기예요. 쪼다는 바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조 오레, 야, 너 국조 국가 쪼다. 너 오레.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국가 최고의 쪼다. 국조. 야, 너 신속히 오래. 빨리 오래. 이렇게 누가 저한테 말해줘요. 그럼 저는 굉장히 성질나겠죠. 누가 저를 국가 쪼다라고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조 오래서, 야, 국가 쪼다 오래. 그 말 들으면 성질나죠. 그래서 성질나해서 성종. 근데 국조 오는 국가 쪼다 오래. 근데 어떻게 오래? 아주 그냥 신속히 오래. 신속히가 아니고 신숙히 해서 신숙주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신속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딱 하나 있어요. 신속이 쓴 건 농가집성.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신숙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야, 국조, 야, 너 국가조다. 신숙히 오래. 요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면은 국조 오래는 신숙주 요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성종 때 악학 괴범이라는 책을 편찬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악에 관한 이론, 제도, 법칙 등을 총망라한 집대성한 책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제목에서 악학이에요. 악이 음악이죠. 음악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의 학문으로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이렇게 해서 성종 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세종 때는 정관보, 여민락 등 음악 관련 업적을 세종이 세웠고, 음악 이론을 집대성해서 음악에 관한 학문, 악학으로 만든 거는 성종이다. 이렇게 특징을 부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문서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대 시와 관련된 문장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문선, 텍스트로 해석하면은 동쪽의 문장을 선별해놨다. 동쪽의 문장을 선별해서 모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대성했다는 얘기네? 그럼 성종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동문선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저자 서거정도 외워야 되니까 동문선, 여기서 동문은 같은 학교 출신을 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문 선배, 동문 후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동문선은 같은 학교 출신 동문과 선을 봤어. 근데 대뜸 그 여자가 저한테 너 꺼져. 구리니까 너 꺼져. 이러는 거예요. 동문이랑 선을 봤는데 너 꺼져. 상대가 바로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성질나겠죠. 소개팅 선보러 나가는데 바로 상대가 저한테 꺼져. 이러면. 그래서 성질나더라. 그래서 동문이랑 선을 봤는데 대뜸 꺼져. 이러면 성질난다. 이렇게 해서 동문이랑 선 봤는데 꺼져. 그럼 성질난다 해서 꺼정에서 서거정, 성질난다 해서 성종.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성종 때 금양잡록이라는 책을 강희맹이 썼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은퇴하고 실제로 금양지역, 지금의 시흥이에요. 금양지역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쓴 책이에요.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금양잡록인데 여기 잡록에서 이걸 잡놈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후진 사람을 저 잡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양잡놈, 금양지역의 잡놈이다. 그래서 잡놈을 연상을 하시고, 강희맹에서 희맹을 희대의 아주 그냥 보기 드문 이런 얘기죠. 희대의 살인마 이런 것처럼. 보기 드문 맹은 맹랑한 놈, 아주 그냥 희대의 맹랑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금양지역의 잡놈인데 이놈이 아주 그냥 희대의 맹랑한 놈이야. 희대의 맹랑한 놈. 그러면 굉장히 잡놈인데 희대의 맹랑한 놈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성질나겠죠. 그리고 금양 잡놈, 희대의 맹랑한 놈, 성질나 해서 성종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해동제국기는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동제국기가 뭐냐?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종 때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현황을 기록한 책이 해동제국기예요. 이걸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보면 해동이 바다 동쪽이니까 일본이에요. 바다 동쪽에 제국을 기행한 기행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다 동쪽이 일본인데 일본을 제국, 황제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성질나죠. 해동제국, 바다 동쪽의 일본을 제국이라고 불렀어. 해동을 제국이라고 불렀어. 짜증나고 성질나. 왜? 일본 하찮은 나라를 황제의 나라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성질나서 성종 때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해동제국을 기행하는데 중국은 한번 기행하면 볼 게 되게 많아. 근데 해동제국, 일본은 별로 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후닥닥닥 보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신숙주가 어떤 사람이냐? 6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냥 해동제국을 그냥 신속하게 여행하고 왔다. 그래서 신숙주가 썼다 이걸 외우게 해서 해동제국을 기행했는데 일본은 별로 볼 게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신속하게 기행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숙히 해동제국 기행했다. 이렇게 해서 신숙주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성종 편찬 책 정리해 볼게요. 아이콘 두 개였어요. 하나는 집대성의 아이콘, 하나는 성질내는 아이콘. 이걸 가지고 경국대전은 법전의 집대성이니까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그리고 동국통감은 동국 역사를 통째로 보다 해서 집대성했다는 얘기니까 성종.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저자가 서거정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축구선수 이동국이 아프게 깨달았다. 뭘 아프게 깨달았어요?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꺼져야 한다 해서 꺼져에서 서거정. 이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동국 여지승남은 축구선수 이동국이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남자다. 성질내는 남자에서 성종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 저자가 노사신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노사신은 사신 거꾸로 하면 신사죠. 노신사, 신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동국이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데 당연히 신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사람은 신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노사신, 이걸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동제국기, 이거는 바다 동쪽의 제국, 일본 제국을 기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어. 성질나죠. 그래서 성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동제국, 일본을 기행했는데 일본은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신속하게 다녀오면 돼요. 중국이면 한참 걸리는데 일본은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신속하게 갔다 왔다. 신속하게 해동제국을 기행했다. 이 문장을 생각을 하셔서 아, 신속하게 해동제국을 기행했다 해서 아, 신숙주가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조 오레이도 원래는 5가지 예법을 총정리했어요. 총정리했으니까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국조가 국가쪼다예요. 야, 국가쪼다 신속히 오래. 이렇게 생각하면 아, 국가쪼다 신속히 오래 해서 신숙주를 연결을 하시고, 누가 저를 부르면서 국조, 야, 나 국가쪼다, 너 신숙히 오래. 이러면 당연히 성질나겠죠. 누가 저를 쪼다라고 부르면. 그래서 성질난다 해서 성종.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악학개범은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만 외우면 돼요. 악학에서 음악에 관한 학문. 아, 음악의 학문? 음악을 집대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그리고 동문선은 이거는 이제 동문이랑 선을 봤는데 상대가 보자마자 꺼져 이러면 성질나죠. 그래서 꺼져에서 서거정, 이걸 연결하시고, 성질난다에서 성종, 이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금양잡록은 금양지역의 잡놈이에요. 그래서 아, 잡놈? 아, 희대의 맹랑한 놈 해서 강희맹 일단 연결하시고, 아, 희대의 맹랑한 잡놈을 봤어. 그럼 성질나죠. 성질난다에서 성종,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짧게 예종 보고 갈게요. 원래는 세조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서 예종이 9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1년 뒤에 예종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두 아들의 이른 죽음, 이런 것 때문에 세조가 워낙 많은 사람 죽여서 벌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종 사후에 예종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종의 형, 그러니까 세조의 장남이죠. 장남 중에서 둘째인 성종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종은 세조 다음에 예종이고 그 다음에 성종이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빼먹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신하하면 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장군. 우리 국어 시간에 아마 시 배울 거예요. 뭐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산을 칼을 갈다 보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두만강의 강에 있는 물은 말한테 물을 먹였더니 두만강 물이 다 없어져 버렸다. 굉장히 강호하죠. 산은 칼을 갈았더니 없어지고 말한테 물 먹였더니 강이 없어지더라. 굉장히 강호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남이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가 사나이 20살에 나라 평정 못한다면 훗날 누가 대장부라 하리요. 이러니까 이 시를 보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시기한, 남이를 시기한 사람이 야, 저거 역적 나라를 집어삼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 남이 장군의 광호한 자신감 때문에 예종이 남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종 때 직전수조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둔전의 백성이 경작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저 세조 때 군사제도 개편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앙은 오의, 지방은 진관체제를 실시했다고 그랬죠. 진관체제는 소규모 진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소규모 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군대도 주둔해 있을 테고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둔전이라는 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예종 때는 그래서 둔전이 많아졌는데 이걸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이 경작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바로 직전수조법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